예, 오늘 뉴스탑10은 진짜 장마가 시작이 된 서울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맞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 퇴근길인 오늘 저녁,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2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장부터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 쪽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시각 양재천의 모습입니다. 뭐 뿌연 흙탕물이 조금 빠른 유속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면 지난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물이 빠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아직 뭐 마음을 놓을 수는 없고요. 점점 제가 방송 전에도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점점 양재천의 유속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날은 지금 먹구름을 가득한 잔뜩 찌푸린 상태입니다. 양재천,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예고됐기 때문에 특히 이 주변 하천들, 서울 시내 27개 하천 출입을 모두 통제 중이거든요. 앞서 제가 한 30분 전에 확인했던 CCTV에 비해서는 육안으로도 확실히 유속이 빨라졌고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작년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강남역에 큰 폭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혹은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번 비 소식 꽤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당 4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아마 퇴근길부터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양재천보다는 다소 좀 빗줄기가 약해 보이는 게 육안으로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지금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고 교통체증도 조금씩 퇴근길을 앞두고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좀 더 확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예,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 소재 우이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천 주변은 시민들의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금 그 옆에 도로나 혹은 산책길도 물이 넘칠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남에서부터 북으로 좀 올라와 보니까 일단 강남 주변이 조금 더 빗줄기가 있는 것 같고요. CCTV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일단 노원구는 오늘 오후까지는 꽤 많은 비가 쏟아졌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예, 다시 스튜디오로 좀 돌아와 볼까요? 세 군데 하나하나씩 현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장마에도 체급이 있다면 이번 헤비급 장마 아니냐. 그게 오늘 밤 퇴근길부터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극한 호우 재난 문자까지 쏟아졌는데 이게 문제는 오늘 퇴근길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꽤 비가 이어진다는 점이 좀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행안부나 구청에서 온 이 재난 문자를 세워보니까요. 9개가 지금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오늘 하루만. 그만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하다는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대 고비는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내일 새벽 3시까지가 제일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후에 보니까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는데 예. 아마 오늘 밤 사이에 집중적인 이제 호우가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아마 지난해 이제 경험을 했듯이 이 저지대라든지 그리고 또 비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내왔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27개 하천은 모두 다 일단 출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 불어나는 속도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가시면 되지 않고 일단 밤에도 안심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밤에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후레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저지대 사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예전에 보면 지하 주차장에 물이 다 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미리 지상으로 차를 올려놓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량에 대한 또 통행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좀 보면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 같이 지반이 약화된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였던 게 이 장마전선이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부터가 최대 이번 장마의 고비다. 앞서 저희가 화면 하나를 봤는데 이게 저희가 SNS를 통해서 포착이 된 이거 작년 화면 아니에요. 올해 오늘 오후에 사당역 인근 영상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뭐 장 변호사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저렇게 맨홀 혹은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시민들이 꽤 큰 피해를 봤었는데 지금 오늘도 일단 물론 여러 대비를 정부 당국이 했겠지만 저 역류하는 화면도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벌써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맨홀 근처나 배수구 근처 정말 유의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작년 경험으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반도 약해져 있고 그리고 하천이나 계곡의 수위도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비 피해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늘 밤과 그리고 내일 새벽이 고비일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재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특보 상황 이런 거 유의하시면서 그리고 대피하실 수 있는 곳까지도 잘 파악을 하시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밤이 가장 고비가 될 것이다. 우기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미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그 사당역 상황도 좀 오늘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벌써 뭐 맨홀 뚜껑에서 역류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폴란드를 순방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에 총력 대응하고 과할 만큼 그러니까 과잉 대응이 더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렇게 현지에서 정부 당국 그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호우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라. 오늘 밤이 고비라는 그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총리 지금 국내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긴급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거든요. 갑자기 또 저 사당역 오늘 오후 영상을 좀 보니까 그 작년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면 안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단단히 대비를 했으니까요. 퇴근길부터 좀 고비 상황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비 피해 상황이나 혹은 추가 호우 특보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면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집중호우 와중에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도 있는데 일단 이거 채널A 사고를 둘러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뤄졌었거든요. 총파업 결의대회 오시면서도 좀 눈으로 보셨죠? 지금 이제 방송국에 올 때요.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그냥 평소에 한 10분 정도면 가는 거리를 거의 3, 40분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총파업이 결과적으로는 민노총이 결국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 시민들께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정치적 파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냐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파업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대선 불복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지금 많이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게 국민 여론이 과연 민주노총한테 좋을까요?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료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꽤 병원 현장에 혼란은 좀 있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어제 알려지기로는 대략 광화문 인근 그리고 용산까지 행진을 하는데 6만 명 정도 모일 거라는 게 예상이었는데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15,000명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이곳 광화문 세종대로 8차선 중에 4개 차로를 점거한 민노총 총파업 저 현장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좀 자주 이어질 것 같고 비수기가 굵어지는 와중에서도 이 광화문 4개 차로가 이제 집회 현장이 됐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복지부는 어떤 점에서 이걸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간호법 관련해서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었지만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감을 하고 다만 다른 의료인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 지역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문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이상한 문구만 좀 빼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하겠다.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바라봤을 때 간호사 처우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민노총이 전국적으로 사흘에 걸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는데 호응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낮 시간대부터 또 다른 방송도 있고 해서 계속 이 광화문 일대에 좀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부터. 그런데 차로 이 막히는 곳을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 의료나 보건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차로 지나다닐 때는 저 시위대 단상에서 마이크 잡은 분이 뜬금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현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집회에서 호응을 막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료 노조로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인지 민노총에 호응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 집회인지 그 구호를 조금만 듣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는 후자 쪽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집회 자유는 분명히 있고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회에서. 다만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정치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여러 갈등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이제 진짜 장마의 고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